4가지 파팅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품의 반반 형태가 나오는 파팅 방법을 우리가 반파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파팅이 전체 반파팅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부분 반파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어떤 부분 중에서 평파팅인데 반파팅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계단 파팅인데 중간에 반파팅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하는 반파팅의 기능으로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 바운디드 플랜이랑 곡면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언트림이라고 불리는 역시 곡면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거의 다 서페이스 파팅 모델링입니다. 바운디드 플랜은 경계영역을 이용해서 평면의 면을 만드는 기능이고, 언트림이라는 것은 그 제품을 원래 상태로 초기 상태로 면을 풀어버리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파팅은 반파팅과 비슷하긴 한데 제품의 반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품 바닥의 평면이 파팅이 평평한 걸 말합니다. 완전히 평평한 거. 이것도 역시 바운디드 플랜과 그리고 익스트루드, 그 다음 리본 빌드, 언트림 등의 기능을 이용해서 파팅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 파팅. 계단 파팅은 파팅 자체가 계단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말합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있는 파팅 중에서 가장 종류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단 파팅이. 그래서 계단 파팅은 바운디드 플랜과 익스트루드, 돌출과 언트림, 그리고 그러니까 바운디드 플랜과 익스트루드를 합하거나 안 그러면 언트림과 익스트루드가 합혀져 있는 이런 방법으로 계단 파팅을 많이 만듭니다.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멀 파팅은 파팅이 가지고 있는 노멀 방향으로 면을 풀어서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언트림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언트림 방법으로 노멀 파팅을 많이 쓰고, 그 외에도 트루커브 메쉬와 패치 오핑이라는 기능을 합치거나, 그리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면 연장, 그리고 필 서페이스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기능으로 모델링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기능보다는 훨씬 더 복합적인 기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는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우리 지금 모델링에 좀 비슷해요. 딱 제품의 반반이 만들어진, 반반이 여기에 있는 자주색은 상측, 파란색은 하측의 형상을 담당하면서 반반을 만드는, 대부분이 이제 동그라미 형태의 제품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반반을 만들어서 지금 보는 이런 파팅을 만들어냅니다. 반반. 그래서 자, 이게 가동칙이고 형상의 반쪽알이죠. 그 다음 얘도 역시 형상의 반쪽알이. 반반을 만들어서 하는 금형을 우리가 반파팅이라고 합니다. 반파팅의 특징이 있다면 뭐 보는 것과 같이 평파팅입니다. 반파팅은 반파팅이자 평파팅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반파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평파팅. 네, 지금 파팅 자체가 평평한 파팅을 말합니다. 상측을 제가 뒤로 숨겨보면, 예, 제품을 꺼내보면, 예, 제품이 이건데 요 바닥을 경계로 하고 있는 이 면이 평평한 면, 이런 파팅을 우리가 평파팅이라고 합니다. 평파팅. 평파팅도 역시 수가 많죠. 이런 평파팅, 평평한 면, 이런 경우에 파팅을 우리가 평파팅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계단 파팅. 계단 파팅은, 예, 파팅이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계단을 넣은 것처럼 파팅 자체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만들어진 파팅. 이 파팅을 우리가 계단 파팅이라고 합니다. 제품을 꺼내보면. 자, 이게 제품인데, 제품의 외곽이 이렇게 단차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파팅을 만들어내는 이런 파팅을 우리가 계단 파팅이라고 합니다. 계단 파팅의 특징이 있다면 이 파팅이 쭉 연장되기 때문에 상측과 이 면이 접촉이 됩니다. 이 상측의 부분도 이렇게 상측은 튀어나왔고 하측은 들어갔겠죠. 근데 이 면이 만나는데
이 바닥은 당연히 지금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 있죠. 선이 두 개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울럭불럭 하는데 두 개가 면이 만납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계단 파팅에 이 측벽에 해당되는 부위가 지금 이렇게 각도가 있습니다. 구배가 없으면 이 부분이 스팝이 안 납니다. 직선과 직선은 이게 내려오질 못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기울여서 요렇게 와서 여기가 스팝이 나겠거든요. 그래서 계단 파팅의 특징이 있다면 여기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전부 다 구배가 없으면, 얘도 구배가 있죠. 이렇게 전부 다 구배가 있습니다. 각도가 없으면은 스팝이 안 됩니다. 중앙을 잘라볼게요. 컨트롤 H, X. 예,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가단 파팅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도 지금 이렇게 각도가 있습니다. 각도가 없으면 스팝이 안 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파팅이 이루어지는 이 두 개가 닿는 수직벽은 전부 다 계단 파팅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곡면 파팅. 자, 이게 곡면 파팅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 자체가, 바닥 자체가 곡면이에요. 이게. 이 제품 자체의 곡면 자체가, 이 바닥 자체가 곡면이기 때문에 제품을 꺼내보면, 예, 여기에 있는 이 바닥 자체가 곡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H, Y축, X축 잘랐을 때 지금 보는 이 제품의 경계가, 예, 여기 이 바닥이 곡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팅도 이런 식으로 곡면으로 와서 내려갑니다. 곡면으로 왔지만 어느 정도 구간에서까지만 이 곡면으로 내려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직선으로 빼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부위를 이렇게 곡면으로 내리면 상측은 괜찮다 치더라도 하측은 코어가 이래 되니까 삐쭈가지 같지만 상측은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완전 드라큘라가 되죠. 그렇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이 면이 가지고 노멀 방향을 뺐다가 직선으로 이렇게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복합 기능을 씁니다. 파팅 기능으로 하나를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을 씁니다. 자, 이런 곡면 파팅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곡면 파팅 또는 뭐 노멀 파팅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곡면 파팅에 준하고, 얘는 쉽죠. 왜? 파팅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외곽을 담당하고 있는 면이 한 개예요. 이런 건 억수로 좋은 겁니다.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 파팅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얘도 역시 상하코어인데, 얘는 어떤 경우냐면은 얘는 평파팅이면서 계단 파팅이면서 또 뭐가 된다? 예, 평파팅이면서 계단 파팅이면서 또 반파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복합이에요. 복합. 이 두 개를 다 꺼보고 제품을 제가 가져와서 181번에 그리고 파팅을 251번 상온참, 예, 이게 파팅인데 파팅을 지금 얘는 서페이스로 만들었죠. 지금 보면 얘는 계단처럼 파팅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로 가니까 왜 여기는 계단 파팅이 아니라 일종의 반 파팅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제품의 어떤 중간 부분에 이런 식의 상하가 반반 나와야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부분 반 파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계단 파팅에다가 부분 반파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파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냥 계단 파팅이면 계단 파팅만 있는 게 아니라 계단 파팅 안에 반파팅도 있고 이것처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얘가 이 파팅을 숨겨보면 얘가 지금 상하로 반반 나와야 돼요. 반반. 안 그러면은 언더컷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언더컷이란 제품이 빠지는데 방해가 되는 돌기나 안 그러면 옆구배 형상을 우리가 언더컷이라고 하는데, 얘는 한쪽에서만 쉽게 나가게 되면 언더컷이 생겨요. 언더컷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기점으로 반쪽짜리를 낸 겁니다. 이런 거를 부분 반파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부분 반파팅에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파팅을 만들었던 건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다 해볼 겁니다. 우리 이거는 이제 평파팅이면서 부분 파팅이면서 반파팅, 계단 파팅까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원판 일체입니다.
코어 인서트형이 아닙니다. 원판입니다. 코어라는 게 없습니다. 원판에 그대로 판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판에 팔 때에는 사출합에 의해서 금형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노라고 하는 형상을 만든다고 했는데 얘가 인노금형입니다. 인노금형이 가장 어려워요. 이게 제품이에요. 얘는 압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섬처럼 돌기를 만들고 하측에는 반대로 이렇게 푹 들어간 걸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게 상측이고 이게 하측이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파팅이 측벽에 다 각도가 있죠. 그러니까 압을 받더라도 움직이고 싶어도 얘가 두 개가 딱 스팝이 나니까 금형이 안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사출내 압에서 금형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출 오목하게 만드는 이런 구간을 우리가 요 부분이죠. 인노라고 합니다. 인노도 파팅 중에 하나입니다. 인노 파팅.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업체로 가봐도. 그래서 지금 이 제품에 이 인노가 있는데 얘는 지금 보면 계단 파팅인 것 같으면서도 이 면이 곡면으로 자 파팅이 이렇게 곡면으로 내려갔죠. 곡면 파팅이 있으면서 계단과 곡면 이 면이 가지고 있는 노멀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 이런 파팅을 우리가 노멀 파팅이라고 합니다. 노멀 파팅.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지금 보면 얘가 소위 말해서 곡면 파팅의 가장 얘도 떠볼까? 파팅만 보니까 곡면 파팅의 가장 우리 지금 연습을 계속 해왔던 건데 파팅이 이렇습니다. 파팅이 아주 전부 다 곡면이죠. 이렇게 곡면 내려오다가 직선을 꺾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곡면으로 내려오다가 꺾었습니다. 근데 얘는 딱 보니까 면들이 엄청 많죠. 면이 아까 봤을 때는 면이 그냥 여기가 한 개였는데 여기에 안 PVC 같은 경우는 파팅이 한 개예요. 여기가 이 면이 익스트랙 지오메트리에서 면을 뜯어내면 이 면이 한 개라고 파팅 면이 하나란 말이에요. 얘는 우선 쉬워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파팅 자체가 이게 전부 다 면이 따로따로요. 이 면이 하나, 둘, 셋, 파팅을 다 한 개씩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면들은 면이 언트림을 하더라도 면이 깨끗하게 펼쳐지는데 비비 꼬여버려요. 그래서 이 면 중에 중간중간이 면이 안 만들어져요. 꼬여갖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참 좋은데 이쪽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쪽은 이리 올라가 버리고 두 개가 어긋나. 그러면 두 개가 틈새가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땜빵을 하는 이런 모델링을 우리가 또 짜집기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짜집기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면은 쉽게 만들어지는데 이 면은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게 탄젠트가 안 돼. 그럼 이 면은 지우고 이 면 만들고 이 면과 이 면 사이에 이 면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짜집기를 해서. 대신 요 바닥하고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노멀하게 나와야 되겠지. 이거에서 바닥 툭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고. 제가 이번에 한번 파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파팅에서 이런 바닥의 모서리가 이런 식의 곡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품이다 이거지. 파팅을 뽑는데 파팅을 이 노멀 방향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 뽑는 이유가 왜 그러냐. 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뽑으면 안 되냐. 이게 더 쉽지 않느냐. 깨끗하고. 몰라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지. 자, 이거를 분리하면 지금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하코아에 존재하는 형상이 하코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코아가. 그럼 상코아는 어떻게 생기냐면 상코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두 개가 내려와서 결합을 해서 이렇게 닫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빼쪽해. 여기 오목해. 얘가 들어오면 여기를 찍어. 퉁퉁퉁 찍어. 그러면 이 쇠가 터져요. 이거를 제가 이야기할 때 파팅에서 점과 점이 만나는 거는 최악이에요. 점과 점이 만나갖고 요 부분을 스팝을 이루는 거는 최악이라고. 그러면 쇠 한쪽이 계속 때리다 보면 우그러져요. 아무리 강이라도. 그러면 수지가 새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점과 점이 만나는 거는 최악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얘처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하측은 이렇게 되어 있고
상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점과 면이에요. 점이 면 위에 내려간다. 점과 요런 빼쪽한 점과 점이 만나는 게 아니라 점과 면이라고. 또는 선과 면이에요. 이거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파팅은 점과 점이 만나는 파팅은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끝을 잡아갖고 이렇게 빼는 거는 아주 안 좋고요. 그럼 어떻게 빼는 게 좋다? 예, 이 부분을 아까 말한 대로 파팅을 조금 이 부분에서 면을 연장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빼줍니다. 그럼 여기는 점과 점이잖아. 여기 쇠가 우러진다고 수지가 새 나갑니까? 여기서 스팝이 다 나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이렇게 암하게 시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이 모서리를 여기는 그냥 빼쪽하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R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이렇게 붕 떠요. 여기는 스팝이 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한다? 이거를 우리가 도피라고 합니다. 스팝이 어느 정도만 뺑 돌아가면서 나오고 그 나머지는 굳이 스팝이 날 필요가 없어요. 도피를 시킨다. 그래서 아까 이 에어덕터 같은 경우는 도피를 시켜놨어요. 얘도 코어 모델링을 한 걸 보면 잘라볼까요? 컨트롤 H 뭐 X를 하든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떴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스팝을 보고 여기는 가스백이니까 상관없고 여기가 스팝이 나지만 어느 공간에 가면 하측을 이렇게 딱 까버려요. 상측에 그러면 여기 뜨는데요. 예, 띄워버립니다. 이걸 도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스팝을 보고 그 나머지는 스팝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피를 다 시켜요. 특히 하측에 많이 하죠. 왜냐하면 하측이 볼록하기 때문에 꼭 하측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하측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하측을 숨긴 다음에 보면 상측은 네, 이렇게 파팅이 쭉 갔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까지는 게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파팅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측을 보면 얘는 상측이었고 얘는 하측을 보면 어떻게 났다? 예, 중요 부위만 요 안쪽에 파란색 보이는 부위 있죠. 여기만 스팝 보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푹 까버렸습니다. 스팝을 안 본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거 전체를 스팝 보라면은 현장에 사상 작업자가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감싸고 있는 이 구간만 아다리를 보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도피를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코너의 부분은 굳이 스팝을 볼 필요 없는 구간에는 도피를 시키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도피 모델링까지 생각하면 많이 어려워지죠. 자,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솔리드 모델링과 그리고 서페이스 모델링으로. 당연히 서페이스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도 다르고. 그래서 자, 해보면 일단 제품 모델링을 합니다. 제품 모델링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자, 여기서 더보기에서 원통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원통으로. 반파팅이라고 했습니다. 축반경 높이. 예, 방향은 X 플러스축으로. 그리고 포인트는 직경은 28, 아니 30, 48, 높이는 80. 포인트는 점지정은 길이가 80이니까 마이너스 40. Y0, Z0 확인, 생성. 예, 그럼 이런 실린더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제품을 금형으로 만들겠다. 쉽게 생각해서 이게 붕어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붕어빵이라고. 자, 그러면 처음에 솔리드 파팅 모델링 방법은 1번을 제품의 레이아웃이라고. 제품의 레이아웃이 뭐냐면 제품을 금형 방향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걸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1KBT면은 제품의 중심을 금형 중심에다가 맞추면 되는데 1KBT가 아닌 2KBT다.
제품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 제품 설계를 한 다음에 제품을 금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든 이동을 하든 해서 옮겨야 돼요. 제품의 레이아웃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원통형이기 때문에 투캐비티로 합니다. 한 금형에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상태에서 위에가 80이고 밑에가 40이니까 40, 40, 80 벌써 크기 크네. 그러면 얘를 회전을 시킬까요? 컨트롤 제품을 생성시키고 컨트롤 T 돌립니다. 자, 이때 컨트롤 T로 돌립니다. 무브 오브젝트. 그러니까 이때 제품 레이아웃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기능이 무브 이동이죠. 이동 기능. 영어로 하면 이제 무브 오브젝트 이동 기능을 씁니다. 이동 기능. 무브 오브젝트 기능을 씁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동과 그리고 회전을 해야 됩니다. 이동과 회전을 통해 갖고 여기다 해줘. 회전 기능을 써서 제품을 금형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일단 회전을 시킬게요. 이거는 제품에 따라서 뭐 이동만 하는 경우도 있고 회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회전을 좀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일단 오늘은 그냥 따라하는 걸로. 축은 Z를 향하는 화살 표식을 선택하고 각도는 뭐 90도 하든 마이너스 90도 하든 관계가 없고요. 원점은 거리가 아니고 각도 축은 Z를 향하는 축 원점은 0,0,0 리셋 0,0,0 그리고 각도는 90도. 그런 다음에 객체는 90도. 그런 다음 원본 복사가 아닌 원본 이동 시킬 때 제품을 얼마나 돌렸는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연관을 꼭 체크해야 됩니다. 원본 이동, 연관을 체크해야 됩니다. 연관 체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 확인. 제품이 돌아갔습니다. 투캐비티이기 때문에 돌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이쪽이 금형의 길이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이쪽이 금형의 폭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폭을 가로라고 하고 이걸 세로라고 했을 때 가로가 세로와 같은 순이 있어도 무조건 세로가 크다고 했습니다. 즉 이 부위가 무조건 길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한 개를 놓으면 이렇게 놓는 게 맞는데 두 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이게 지금 몇 파이? 이게 40이에요. 그다음 여기가 80이야. 여기가 기니까 저쪽으로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따지면 80보다 크죠. 여기도 40. 여기도 40. 또 이 중간에 한 30 정도 띄웁니다. 소형은. 그럼 여기는 벌써 110이에요. 그럼 어느 쪽이 길어? 여기가 길죠. 그러니까 여기가 세로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물체를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놓게 되면 제품 수지가 요렇게 배치되는 것보다 이렇게 배치되면 너무 길기 때문에 휜 방향에 여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요렇게 세우는 게 훨씬 더 금형 크기가 이게랑 또 길이가 또 너무 많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렇게 세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리는 게 세로가 길게끔 하느냐에 따라서 물체를 돌리는 방법들이 다 다르다는 거. 얘는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돌렸습니다. 돌리고 난 다음에 이동시켜야 되겠죠. 자, 40이니까 반쪽아리가 20이에요. 요 사이에 한 30 정도는 띄워야 돼요. 30이니까 반 하면 15죠. 여기 반은 20이죠. 그러니까 35mm가 이동해야 됩니다. 이때 거리, 방향은 X의 반대쪽으로 거리값은 35 정도 하고 연관을 주고 확인. 그러면 실린더가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두 개를 모델링 안 합니다. 두 개가 똑같을 경우에는 반쪽아리만 모델링해서 제일 마지막에 대칭 복사 이렇게 하면 끝이 나요. 굳이 두 개를 할 필요 없습니다. 일이 더 바쁩니다. 자,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이 레이아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두 번째 게 뭐냐면
수축료를 줍니다. 수축률 적용. 수축률이 뭐라고 했습니까? 플라스틱 제품은 성형할 때 치수가 나중에 그게 고체로 굽고 나면은 원래 거보다 쪼그라든다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100을 넣고 싶은데 100으로 금형을 파서 가공을 한 다음에 성형을 하면 100이 나오는 게 아니고 99점 몇이 나오는 거 쪼그라든다고.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원래 거보다 금형을 크게 만듭니다. 제품은. 그때 그 플라스틱 수지가 있는 수축되는 양을 곱하기 해줘서 금형을 크게 해서 가공하는데 그때 적용하는 그 수축되는 양을 우리가 수축률이라고 합니다. 원래 1000분의 5다. 그러면 0.005인데 거기다가 1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1.005가 됩니다. 쟤를 ABS라고 봤을 때 1.005를 수축률을 적용합니다. 수축률은 이게 NX 기능 중에 보면 바디 배율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바디 배율 조정. 여기서 바디 배율 조정이라는 기능을 씁니다. 얘는 영어로 하면 스케일 바디라고 하는 기능을 씁니다. 스케일 바디 수축률을 적용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더보기에 가면 바디 배율 조정. 얘가 ABS다. 그러면 수축률이 1.005예요. 0.005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준 겁니다. 1.001을 5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바디를 선택합니다. 바디. 자, 방법이 균일, 축대칭, 일반인인데 균일로 합니다. 그 말이 X, Y, Z로 똑같이 수축률이 적용되라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균일로 많이 하죠. 바디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수축이 시작되는 적응점이 어디냐? 0,0에서 하면 안 됩니다. 0,0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요 수축이 여기 지점에서부터 이 물체까지 정치수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를 수축률 적응점으로 빵 하면은 이게 요 점에서부터 수축률을 먹으면서 원래 얘가 여기서 35mm 이동한 게 35mm도 수축이 먹으면서 이동하면서 이 중심이 35가 안 옵니다. 그래서 중심을 어디다가 둔다? 여기를 마이너스 35에 y0에 여기서부터 수축률을 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 그런 다음 확인하면 원래 거보다 걔가 커졌습니다. 커졌는 거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 해석에 로컬 반경 이 모서리를 딱 찍어 볼까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온다? 반경이 20.1이 나옵니다. 원래 반지름이 20이었는데 수축률 1.005가 먹으면서 250에서 1000분의 5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20.1이 나오는 거예요. 수축이 여기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번 거리 측정 제대로 들어갔는지 거리 한 다음에 여기는 0,0에서 어디까지 이 동그라미의 중심까지 했을 때 자 찍고 나서 결과 디스플레이에 정보 윈도우 표시를 체크합니다. 35가 나와야 됩니다. X가 35가 아니고 뭐 30.1 나왔거나 이런 사람은 원점에서 수축률 준 사람입니다. 제가 분명히 X 35, 마이너스 35 지점에서 수축률을 주라고 했는데 0,0에서 수축률을 줬기 때문에 금형 중심에서 이 동그라미 중심까지 소수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불량입니다. 제 입장에서 불량입니다. 자, 이때 절대로 확인 안 누릅니다. 적용도 안 누르고 취소합니다. 그걸 확인 적용을 누르면 여기에 그 방금 거리 찍은 거에 연관성이 걸립니다. 이게 35가 나와야 됩니다. 35점 얼마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 바디 배율 조정을 더블 클릭했을 때 여기 지금 제품 중앙에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디다가 줬다? 예, 여기를 0,000에다 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0에서부터 수축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35mm조차 수축률이 먹으면서 원래 자리보다 더 멀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축률은 그 제품의
기준 공간에서 수축률을 적용해 줘야 됩니다. 지금 얘는 이 물체의 정중앙으로 삼은 겁니다. 그게 원점에서 35mm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수축률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 하느냐. 예. 이거는 지금 솔리드 파팅 모델링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코어 크기를 결정합니다. 코어 크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코어 크기 결정. 코어 크기 결정은, 코어 크기를 모델링한 뼈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케치로 코어 크기를 결정합니다. 스케치로.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 탑으로 두고 뷰를 탑으로 두고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홈 타스크 환경이 스케치, 그리고 XY 데이터 플랜 확인, XY입니다. 그리고 나서 박스를 만듭니다. 박스 반만 합니다. 반만. 자, 이러고 나서 이 상태에서 먼저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기하 구속, 이 라인 동일 직선상입니다. 이거는 중심이죠. 이 라인을 찍고 이 라인을 어디 Y축과 동일하게 라인을 배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형설계 지침서 412를 보면 원캐비티 금형일 때 코어 크기를 결정하는 식이 있고, 다음 장을 넘기면 투캐비티일 때 코어 크기를 결정하는 표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 자두색이 제품인데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값을 제가 대략 약 30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께 지금 소형 금형이라고 쳤을 때 여기에 있는 소형에 해당되는 요 칸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형일 때 우리 아까 배웠던 스프루부시가 있습니다. 스프루부시 파이는 소형일 때 16파이를 씁니다. 얘를 16파이. 그리고 여기서 요 스프루부시에서부터 제품 끝까지를 5에서 10mm 적용하는데 제가 여기를 7mm 적용했어요. 7mm 정도. 그래서 7에 7이면 14, 14 더하기 16이면 30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제품에 기준되는 공간에서는 원점까지 무조건 정치수가 나와야 됩니다. 정치수란 뒤에 0이나 5나 1로 떨어지는 치수를 정치수라고 했는데 0이 1순위, 2가 2순위, 3이 3순위라고 했습니다. 1이 3순위, 1mm 단위가 3순위고 5mm 단위가 2순위고 0으로 떨어지는 게 1순위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A와 B가 있습니다. 제품 끝에서 코어 끝까지의 거리값이 얼마 되느냐, AB가 15 내지 25 정도를 적용해 주면 됩니다. 소형은 15 내지 25. 그럼 이리로 옵니다. 코어로 와서, 자, 아주 소형은 아니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에서 한 20이나 25 정도 적용한다고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 치수 기입을 통해서 급속치수, 이 라인 끝에서 이 중심까지 선택을 합니다. 빼고 20mm 정도 하겠다. 여기도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를 한 20mm, 잘못했네요. 여기 끝에서 여기 중심까지 20mm 하겠다. 그리고 어디 요 끝이니까 여기는 지금 4분점이 안 나오죠.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끝에서 탄젠트가 이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네요. 여기 중심까지를 했을 때 이게 40파이니까 안쪽이 20mm죠. 20에서 20 하니까 여기는 40 정도 나오면 되겠죠. 맞나요? 여기 반지름이 한 20점 얼마나 나오니까 한 40 정도 적용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구석이 풀로 걸리는데 이게 끝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가 정치수가 나오면 지금 얘는 수축률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80이 아니고 80.4가 나온 거예요. 80. 수축률이 이렇게 나오면은 소수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코어는 무조건 정치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찍고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 찍는 거예요. 그러면 120.4죠. 이거는 120으로 바꾸는 거예요. 안 바뀌는데요. 당연히 안 바뀌지. 그 다음 여기는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실수를 굽는 거예요. 75가 나오네. 그럼 얘는 됐습니다. 40을 지웁니다. 그리고 20을 지웁니다. 그럼 풀구수에 걸립니다. 저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 20이면 25를 잡고 나서 전체 치수를 정치수로 맞추고 그 다음 그 두 개는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어가 20 언저리의 치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코어 크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맞춤합니다. 예, 스케치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스케치를 컨트롤 J에서 221번에 넣을까요? 221번을 꺼내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뭘 만드냐면은 코어를 만듭니다. 얘처럼 반파팅인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상측에 반 만들고 하측에 반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 두께를 바꾸려고 하면은 요 익스트루드에 들어가서 수정하고 또 얘는 또 얘 익스트루드에 가서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코어가 위에니까 이 스케치를 이용해서 0에서 얘를 잡은 다음에 0에서 뭐 예를 들어서 50으로 했다. 50보다는 120.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빼기가 아니고 이렇게 상코어를 만들고 또 여기를 잡아서 반대로 또 50mm 작업하면 나중에 이 높이를 바꾸려면 이 돌출에 가서 상온판 바꾸고 또 얘에 가서 하코어 바꾸고 이래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똑같은 거 하나를 만나서 연관성 복사를 하게 되면 치수를 통제하는 공간이 한 개의 기능에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돌출을 하는데 제품을 이 코어를 돌출을 하는데 위로 상측으로 50mm 하측으로 마이너스 50mm 이렇게 놓으면은 나중에 수정할 때 요 기능만 더블 클릭하면은 위로 올라가는 치수와 위로 가는 치수를 한 기능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줄여줘야 돼. 괜히 개수를 많이 늘릴 필요 없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상코어 하코어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걔들은 나중에 두 개를 이렇게 반쪽짜리 내서 하나를 더 복사해서 할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 개를 만듭니다. 자, 얘가 40파이니까 30은 좀 많은 것 같고 냉각이 들어가다 치더라도 여기를 45에 밑에도 45로 할까요? 그리고 확인해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덩어리를 4번은 뭘 한다? 코어 모델링을 합니다. 코어 모델링은 돌출 기능을 씁니다. 돌출 기능. 자,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반파팅만 이런 겁니다. 빼기를 합니다. 빼기. 어떤 빼기? 돌출로 생성된 돌출로 생성한 코어를 무엇으로? 제품으로 빼기를 합니다. 빼기. 돌출 코어를 제품으로 빼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코어를 어떻게 할까요? 이 투명도를 좀 줘볼까요? 코어를 투명도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빼기. 자, 빼기 할 때 설정값이 있습니다. 툴이 사라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툴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안 하면은 여기에서 얘를 빼버리면 제품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 제품 필요해요. 이 때문에 얘를 빼기 하는데 이때 빼기 할 때 옵션에서 타겟을 유지하지는 않겠죠. 타겟은 없어져야 되니까 타겟 부분은
툴이 날아가지 말라고 체크합니다. 툴이 날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타겟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툴을 선택하면 확인. 예, 지금 제품이 안에 있습니다. 얘를 블랭크 해볼까요? 예, 제품이 그대로 있죠. 제품의 레이어를 181번에다가 보내볼까요? 예, 빼기를 했습니다. 빼기. 이때 옵션으로 예, 툴 유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툴 유지 체크. 툴 유지를 체크. 그 다음 6번. 6번은 이제 코어를 분할합니다. 분할. 날리는 게 아니고 잘라내기가 아니고 코어를 분할합니다. 상하로. 자, 이때 쓰는 기능은 예, 바디 분할 기능을 씁니다. 바디 분할. 바디 분할을 씁니다. 바디 분할을 하는 거는 데이텀으로 합니다. 데이터. 현재 원점에 있는 XY 데이텀을 이용해서 데이텀으로 바디 분할을 합니다. 자, 이때 여기 제품은 레이어 181번에 넣어줍니다. 181번에 숨기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얘 스케치는 221번이죠. 221번 끄고 181번도 끄라고 했습니다. 자, 얘를 가져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바디를 분할합니다. 바디 분할. 여기 보면 바디 분할이 있습니다. 트리밍에 바디 분할이 있습니다. 바디 분할. 면 또는 데이터 한 평면, 기타 지오메트리 등을 활용하여 바디를 여러 바디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바디 분할. 이 바디를 자를 것이다. 어떤 녀석으로? 여기는 면 또는 평면입니다. 여기에는 XY 데이터 플랜을 선택해서 쟤를 기준으로 분할을 할 것이다. 확인 하니까 이렇게 분할이 되었습니다. 컨트롤 B 해보니까 예, 이게 확화가 되고, 얘는 색깔을 파란색 계통으로 해서 번호를 41번 해주고 투명도를 없앱니다. 적용 확인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자, 상측에 해당되는 이 블록은 레이어를 21번 해주고 색깔은 자주색 계통에 약간 얘는 한 50%, 한 20% 정도의 투명도를 줄 거예요. 자, 그럼 다 사라질 거예요. 여기에서 21번과 41번을 끊으면 이렇게. 위쪽은 50% 이상 줄까요? 투명도. 네, 이러면 노브에 이런 큰 구멍이 생기면서 저 자리에 수지가 들어가서 차게 되면 제품이 찍혀 나오는 겁니다. 붕어빵 틀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오메트리 추출. 대칭 바디, 그냥 바디가 아니고 대칭 바디. 자, 이 두 개의 바디를 선택하고 대칭 평면 YZ 축을 선택하고 YZ 데이터 평면을 선택하고 확인. 이때 연관하고 현재 타입셀 보정 체크한 다음에 확인. 이 두 개가 만들어지죠. 자, 이거를 결합을 눌러서, 자, 항상 누를 때에는 옥사본부터 먼저 누르는 게 아니라 원본, 얘가 원본이에요. 얘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 클릭 엔터가 아니고 클릭 적용. 자, 밑에 것도 원본 선택하고 옥사본 선택하고 하게 되면 게이트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런너 게이트는 안 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코어 파팅 나눈 것만. 대칭 바디를 하고 결합하면 돼요. 그러면 솔리드를 이용한 코어 파팅 모델링이 끝이 나는 겁니다. 다 끝난 건 아니고 이 상태에서 기준면을 표시해 줘야 돼요. 항상
항상 기준면 표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면은 왼쪽 하단이라고 있습니다. 기준면 표시는 따로 금형 모델링 할 때는 좀 예쁘게 만들겠지만 그냥 이런 코어 모델링 할 때는 간단하게 기준면이라는 표시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더보기에 가면 부가 있습니다. 부입니다. 부를 이용해서 미러 바디 하기 전에 하면 안 됩니다. 미러 하고 나서 합집합 하고 그 다음에 부는 한 3파이 정도 할까요? 그리고 이때 선택할 때 여기에 점 지정은 여기 미들 포인트 지정하고 바로 빼기는 이 덩어리 적용. 그럼 이렇게 파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미들 포인트를 선택하고 바로 빼기는 이걸로 하게 되면 이런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템 작업자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기준면이구나 바로 알 수 있겠죠. 왼쪽 하단입니다. 왼쪽 하단. 하늘에서 봤을 때 왼쪽입니다. 왼쪽 하단. 이게 기준면. 이러면 이제 솔리드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부분의 반파팅 모델링들은 이런 패턴으로 솔리드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반파팅이 아닌 것들은 솔리드로 하면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페이스로 하고 반파팅 정도는 솔리드로 해도 관계없겠죠.